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에는 경주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주전개 내용을 업로드한 웹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이거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의 파이팅 블로그. 파이팅이 바로 저죠. 이 주소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이 주소는 이제 여기 상단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주 전개. 경주 전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주 전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주전개는 이제 경주마의 원형 마장 질주 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전력 안배에 관한 유불리 다툼의 투영으로서 런닝 페이스에 관한 방법론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스무스하지 않은 면이 있겠네요. 하여튼 이제 경주 전개를 할 때 경주마가 이제 뛸 때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페이스를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달리는 그런 상황을 경주 전개라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경마가 그러하듯이 경주 전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착순 선정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한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전개 시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개발을 이미 했기 때문에 경주전개를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주마는 관중의 관람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은 거리가 길고 전력 소모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인코스의 자리 싸움이 이제 주요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경마가 이제 기록 경기가 아니라 이제 순위 다툼 경기다 보니까 경기에 출전 상대방만 넘어서면 이제 되는 것이지, 뭐 억지로 최고 기록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길 때 많이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등은 항상 경주 여력, 경주력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등과 3등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들어왔다고 볼 때, 1등은 뭡니까? 앞에 상대가 없으니까 그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전개는 경주마의 전력 안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경주마는 이제 경주거리 전 구간에 걸쳐서 전력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매 경주마다 초반, 종반에 걸쳐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최대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반하고 종반에 크게 힘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초반 질주 능력과 종반 질주 능력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이란 초반과 중반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말하는 무산소 운동, 백색근 이와 같은 에너지 안배를 통한 최선의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무산소 운동과 백색근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발주 200, 400 지점에서 첫 번째 최고 속력을 내고요. 두 번째 이제 중반 200에서 400m 지점에서 두 번째 속력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반과 초반에 이제 힘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때 직선주로 최대 500m에서 거리에 최대한으로 힘을 쓴다. 그 이상은 이제 무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주 거리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00m, 1200, 1400, 1800, 2000m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서, 이것이 2000m죠. 이것은 이제 1000m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차 함수죠. 이렇게 한 번 꼬부라지면 3차 함수. 이렇게 한 번 두 번 꼬부라지니까 최대값, 극값이 이제 두 군데를 갖고, 극값이 세 군데인데 극대값이 두 개, 극소값이 이제 하나 가질 수 있는 이제 m자나 이제 w자를 갖는 것은 바로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차 함수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함수들은 다 지수 함수로다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exp 함수, 자연대수 지수죠. 근데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사인, 코사인 함수는 이제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간에 일단 그 기본 형태가 4차 함수와 가장 흡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 스크린 경우와 로얄 같은 경우는 경주전개를 이제 4차 함수로 만들어서 게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00m만 이제 특성적으로 볼 때, 이게 빨간 것은 이제 선행마, 이것은 이제 추임마. 그러니까 선행마는 초반에 더 많은 힘을 쓰고요.
예, 여기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임마는 이제 파란색인데요. 초반에는 힘을 덜 쓰다가 나중에 힘을 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초반 종반이 격차가 적어요. 예. 그러니까 초반하고 종반이 있을 때 예, 초반 자리 싸움에 힘을 더 많이 씁니다. 경주마는. 이거는 이제 종반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스퍼트 할 때 힘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초반보다는 더 센 거 같죠? 가장 센 거 같지만 사실은 예, 초반이 더 세다 하는 거예요. 특히 선행마는 초반에 더 힘을 더 많이 쏟는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초반 종반이 좀 다르게 톡 튀어나오는 이제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힘을 쓴다면은 뭐 이제 무빙이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최적 전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면은 따라서 경주마는 경주 중에 전력 안배, 즉 페이스를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경주 전개를 하여하면서 최대 능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최대 능력 뽑아낸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경주마는 이 최대 능력을 전부 뽑아내서 경주를 치르지 않는다고 이거 보고 있어요. 그 경주마의 최대 능력을 뽑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기수예요. 이제 기수인데, 기수 능력에 따라서 최대 능력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그저 기승수를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기승 성적도 좌우를 하게 되죠. 우수 기수나 뭐 문세영이나 그 최료지 같은 우수 기수, 성적이 좋은 기수들은요,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낸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수들은 이제 뭐 1초, 2초까지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볼까요? 기수별 이렇게 그 능력 차이를 예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기수 성향 분석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기록 영향 0.9초, 0.5초, 이거 뭐 1.2초까지도 가고 그럽니다. 이게 문세영 기수 아닙니까? 여기 보면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를 시간대별로 시간으로 기록 영향력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0.9초, 0.5초, 0.6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페로비치, 김영근, 박우론, 이제 이거 언제 겁니까? 2017년 3월 2일 지난달 거죠. 지난달 기수 성향 분석에서 항상 나오는 승률도 있고 능력 지수도 있고 한데 착순과 인기도 차이도 있고 이제 기록 영향의 초로 환산을 한 그런 내용으로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최대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 문제는 또 기수가 키를 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주장이 원형 경마장이라서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고 경주로 상태가 이제 모래이다 보니까 앞선의 전개는 모래를 맞지 않고 앞선에서 이제 선행 나가면 모래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말들은 다 모래를 맞게 됩니다. 그럼 모래를 맞는 것은 각막염 같은 그 병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주마의 그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선에 나가는 모래를 맞지 않는 말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편성상 선행마의 수요, 즉 전개 강도에 따라 선행마가 다소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시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입으면 전부 다 동반 몰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추임마가 이제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단독 선행이 가능한 경우 경주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독 선행이 가능한 경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것을 전력 손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력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최대한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고 앞선에 나간 선행마가 편하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주 전개라는 것은 경주 각질과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개 강도하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백색근과 뭐 무산소 운동과 관련된 경주마의 그 근본 생리적 특성, 그것과도 이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경주장의 특성, 원형 경마장의 특성, 이와 같은 것도 관계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주로 상태. 이제 모래인 경우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 잔디가 있고요. 그래서 더트하고 터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래는 이제 더트라고 합니다. 두 개의 종류로 나누는데, 모래의 경우도 말이죠. 한때는 말이죠. 이 서울 경마에서도 이제 염전모래 같은 끈적끈적한 그 모래를 갖다가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반된 다른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모래의 그 재질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모래 재질, 모래의 양. 그래서 모래를 교체를 하면서 모래를 쌓아놓지 않습니까? 모래 양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모래 양이 많을수록 경주마는 푹푹 빠지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바로 느린 경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1000m, 1200m 경우에 한 2초가량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가 이제 좀 없다. 비 온 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경주마의 그 푹푹 파여지는 그 모래가 없어졌으니까 속도가 좋게 나오고 빠른 경주를 이제 유발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딱딱한 데에서는요, 경주마 그 무릎이라든가 관절에 그 타격을 주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는 완충작용도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래의 그 쌓인 정도, 그러니까 모래 보충 정도, 그 모래 보충 시기를 이제 마사에서 논양 발표를 합니다. 그때 모래 보충이 된 곳은 좀 느리게 된다. 그러니까 안쪽에 모래를 이제 깔아놓으면은 그 모래가 이제 많기 때문에 푹푹 파지니까 그 안쪽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착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또 처음부터 이제 최고 속력 심장과 근육 기능 발달. 요 내용을 알아보면요. 이거 예전에 조선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99 애틀랜타 올림픽 그 당시 이제 100m 그린 메달리스트는 이제 도노반 베일리가 이제 9.8소 10초 이내에 인류가 달성을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떠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칼 루이스 있고 벤 존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10초 이내에 달렸던 그런 그 기록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인간의 한계는 이제 10초가 한계지만은요. 경마장에서는 200m 단위 속도 폴롱 타임이라고 하는데 10초에서 12초 사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m에 10초를 달리는데 이렇게 뭐 0.1초를 이제 앞다투고 해가지고 10초의 벽을 깼다 이렇게 하고 떠드는데 말들은 안 그렇습니다. 말들은 100m가 아니라 200m를 이제 10초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2배의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10m 기록이 약 5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록의 2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 말이 빠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의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어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큰 그런 말, 가슴이 큰 그 말들이 잘 뛰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1분에 10 내지 15회 호흡을 하다가도 달릴 때는 100회에서부터 120회까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산소를 몸속에 공급해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달리면 사람들도 없으니까 헉헉헉 하면서 이제 호흡을 거칠게 그리고 빠르게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를 전신에 보내주는 이런 것이 말의 심장은 자기 체중의 약 1% 전후이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심장이 커져요. 그러니까 폐활량에서 이 폐가 더 중요하지만 또 심장도 중요해요. 심장도 뛰는데 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1분에 약 20, 30회 정도 박동하지만 달릴 때는 무려 220회까지 심장이 뛰어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게 된다. 그 적혈구가 많아야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지는데 말의 적혈구는 1평방미터당 약 800만 개. 근데 사람은 약 500만 개라고 그래요. 달릴 때는 1300만 개로 이제 증가를 한답니다. 그런 추가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더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에만 있는 백색근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에 이제 백색근이라는 게 있대요. 이때 이게 이제 그 심장이나 호흡 이거 하는데 달릴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색근은 풀이하면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특수 근육이다. 속도가 빠른 말일수록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우수한 명마다 하게 되면 백색근도 많고 폐활량도 좋고 그다음에 심장도 튼튼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99년 3월 18일 이제 조선일보에서 경마 이야기 888로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렇게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무산소 운동을 알아봅시다. 무산소 운동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산소 없이 하는 운동이다 이게요. 그러면 조깅과 같이 가벼운 운동할 때는 장시간 운동해도 그다지 숨차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력을 올리면 심장 박동이 점차 빨라지고 속력이 가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자,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산소, 유산소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된다 그러죠. 살이 빠진다 그러죠. 그리고 유산소, 산소로 그러니까 호흡을 거칠게 하면서 땀을 질질 빼야 이제 다이어트가 되고 체중이 줄어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유산소, 산소 호흡 없이도 운동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말이다 하는 거예요. 말. 네? 사람의 경우는 이제 100m에서 200m, 말의 경우는 400m, 600m 달리면 무산소 에너지는 이제 고갈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 없이도 100m, 200m 단숨에 달려버린다. 근데 말의 경우는 400 내지 600m를 이제 최대 속력으로 달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통 말은 이제 500m 달린다면 우수말은 600m까지도 이제 달린다 하는 거예요. 수만 번 한 식으로 다 몰아치고 무산소 운동으로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말은 성적이 부진한 말은 이제 400m 정도까지밖에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무산소 운동, 정상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산소만으로는 에너지가 충족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운동을 지금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무산소 운동, 무산소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극히 제한적이다. 장기간 또 지속할 수도 없다. 바로 이제 말은 이제 460m예요. 그래서 보면 경주장마다 직선거리 하게 되면 직선거리가 항상 400에서 500 사이로 돼 있어요. 그런 뭐 대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건축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사의 이제 헤드캠프장에 있는 김병선 씨 그 글로 돼 있는 걸 발췌해 왔습니다. 자, 그 힘쓴 도표도 이제 이건 알아본 거고요. 이제 경주로 이해입니다. 두 번째 경주로 이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경주로 이해, 경주전개 의미는 알아봤으니까 경주로 이해 두 번째 사항을 지금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경주로는 아직 세계 각국에 있는 경주로는요. 우리나라 경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딱 생겼는데 우리나라 비슷하죠, 이거. 근데 이거 이제 홍콩 샤틴 경마장입니다. 샤틴 경마장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것은 특이하게 이렇게 좀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프랑스 롱챔프 경마장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유명하죠, 롱챔프 경마장. 그다음에 독일 바덴바덴 경마장입니다. 뭐 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이쪽도 돌고 저쪽도 돌고 이게 경주 기수가 유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주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거리를 뛸 수 있게끔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 샤파넬라 롬이라는 뜻이 로마죠. 로마에 있는 샤파넬라 경마장입니다. 샤파넬레 경마장이에요. 카파넬레라고 있나요? 그 다음에 호주의 플레밍턴 경마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주에 또 카필드 경마장, 카필드 경마장. 특이하게 생겼죠. 완전히 뭐 사각형식으로 생겼네요. 자, 이럴 때 코너웍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리카톤 경마장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경마장. 이거 삼각형으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가장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삼각형이고요. 이 두바이 경마장에서 가장 상금이 많은 경주를, 국제 경주를 많이 치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사회 경주, 서울경마 경주를 보면 매 경주 결과가 업데이트되는 경주 기록 자료에는 상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 경주로 평면도와 실제 기록 측정 거리와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대해 올바른 예를 돕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 경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주로 이 구간마다 이 측정하는 그 거리 측정하는 기록표 측정하는 곳이 이렇게 다릅니다. 밑에 보면은 1000m는 3코너 출발 지점부터 3코너까지는 200m. 그다음에 출발지부터 4코너까지는 500m. 그다음에 꼬린 지점까지 1000m.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G3F는 이제 여기 꼬린 지점에서부터 600m 지점 되는 지점이니까 출발 지점에서는 이제 400m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각각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대상으로 이거 3코너 기록을 측정을 하고 4코너 기록을 측정하고 또 장거리에서는 2코너와 1코너의 기록을 함께 측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너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3F는 없죠. G3F하고 G1F, S1F 이와 같은 기록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2009년 이렇게 이제 민원을 내서 알아낸 건데 이 내용도 변함이 없어요. 예. 과거에 이것은 있었습니다. 1700m가 이게 169m인가 160m 정도의 그 설정이 돼 있었는데 안쪽 게이트가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 선행마가 매우 입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m를 늘렸습니다. 예. 1700m의 위치를 200m 늘렸어요. 이게 한 160 얼마인가? 170 또 안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늘려가지고 200m 늘려가지고 좀 완화를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안쪽 게이트 선행마가 안쪽 게이트 선행마가 상당히 입상이 유리합니다. 이때 통계를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도 이와 같이 코너웍이 바로바로 1700m가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죠. 1700m, 1700m 어디입니까? 여기가 1700m 출발 지점이에요. 안쪽 게이트에서 이렇게 출발해요. 이게 바깥쪽 게이트거든요.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 첫 코너예요. 바로 첫 코너 200m. 옛날에는 160m밖에 안 됐다 이거죠. 이만큼 했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코너웍이 있고 또 바로 코너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0m, 400m까지는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추월을 하려면 상당한 힘이 전력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월이 거의 곤란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특출한 선행마가 아니면 이 선두를 외곽에서 뺏을 수 없다. 안쪽 게이트의 선행마한테 빼앗긴다 하는 거예요. 그 안쪽 게이트 선행마가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모래를 뿌리면서 가기 때문에 뒤에 말들이 상당히 불리하고 앞말은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경주 전개에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주로 도면하고 이런 그 구간별 거리를 참조를 해가면서 완전히 분석을 해놔야 돼요. 이 경주로 서울 경마장의 이제 경주로 상태, 그러니까 뭐 이 경사로까지, 그 다음에 주포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거리를 나타내는 데서는 이제 1400m 출발점서부터 2코너, 3코너 시작 지점, 2코너 시작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붙였습니다. 1, 2, 3, 4, 5, 6, 7. 그래가지고 그 붙인 거에다가 시작 지점과 꼬린 지점을 전부 다 이걸로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면서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가청경마장 이제 경주로 진행 경로를 볼 때, 파롱이라는 게 얘기했죠. 파롱은 뭡니까? 200m, 보통 220야드라는데, 그 한 200m, 약 200m로 읽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환산이 된다고 합니다. 1파롱은 200m다. 그리고 야드로 표시할 때는 200야드가 아니라 220야드다. 그럼 220. 1야드가 얼마입니까? 90이죠? 90cm. 그럼 20 곱하기 90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20 곱하기 90 198. 그러니까 2m 모자라는 200m라네요. 2m 모자라는 200m라는 거예요. 그건 약 200m라는 거죠. 그게 이제 1화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화롱 하면 600m, 2화롱은 400m 이런 식으로 됐어요. 가장 많이 쓰는 기록이 완화롱 S1F 출발서부터 S가 스타트입니다. G는 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종반 골 라인으로부터, 그래서 G1F는 골 라인부터 200m, G3F는 골 라인부터 600m 되는 지점을 G3F 구간이에요. G3F 구간은 여기 이것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450 아닙니까? 450에서 이만큼. 그래서 600m는 이 정도 돼요. 여기가 G3F예요. G3F 항상 어느 거리나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골라인으로부터 출발하기 거꾸로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이 지점이 G3F 지점이에요. G3F 지점이다. 이 정도 같네요. 예, 이 정도. 여기서 100이고 300이고 하니까 이게 이제 450m 아닙니까? 450m. 여기 50m고요. 요게 폭이 400m예요. 여기 보면 400, 여기 450인데 요게 5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00m고요. 요게 50m. 해서 합해서 450m라는 거예요. 직선 구간은 450m입니다. 서울의 경마장. 이제 그 부산 경마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50m가 더 길어요. 500m가 돼 있어. 500m. 예, 500m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50m 중 서울 경마장이 450m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이 이제 100m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안콘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문이 열려져 있죠. 예, 요거 이제 펜스가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이 100m 공업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서 안쪽 주로에서 바깥 주로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000m는 여기서 출발하고요. 1000m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1200m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 여기서 출발해서 쭉 돌아가죠. 이렇게. 1200m가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요. 1400m는 좀 뒤에요. 그래서 1400m까지는 다 3코너하고 4코너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1700m는 어떻게 되냐? 1700m는 바로 그 1코너부터 있습니다.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1800, 2000 마찬가지 장거리는 4개 코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내용들은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축에서 나와서 1700m 이상은 외축으로 나가고요. 2000m는 또 다릅니다. 2000m 뛰는 것은요. 이 1800m, 1700m 여기 뛰고 1800m, 1900m 있잖아요. 그 1900m하고 2000m가 같은 위치에서 뛰어요. 발주기가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 발주기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진이 여기 이제 있죠. 이게 발주기죠. 발주기 설치가 되고, 요것이 이제 여기에 똑같이 설치됐는데 그 100m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외주로 그냥 외주로만 돌게 되는 겁니다. 2000m는. 이 1900m는 내주로에서 나와서 내주로에 나와서 외주로로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2000m는 외주로에서 떠서 외주로로, 그러니까 한 바퀴 비행 도는 것이 2000m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자, 이 내용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 착차 환선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경주 주로 발주기 폭이 안 했군요. 발주기 폭은 이제 20m로 되어 있어요. 20m 되어 있고 14도 출치 시 16칸을 사용하는데 8칸씩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합니다. 한 칸의 폭은 이제 1m면 합계 이제 16m예요. 이제 이런 것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안쪽 게이트가 외쪽 게이트보다 얼마나 유리한가, 거리상으로 얼마나 근거리인가, 얼마나 거리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할 때 이걸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몇 미터 차이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길이, 발주기가 차지하는 총 길이는 20m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폭은 25m예요. 그래서 주로 폭에 5m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착차의 환산 시간 및 기술적 통계량. 보통 이제 착차를 계산을 할 때 앞말가의 이제 착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말가의 착차.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앞말가의 착차도 필요하지만은 2등가의 착차 또는 1등가의 착차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 전체 그 마신수를 갖다가 또 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합하게 되면 시간 차이로 2등과는 얼마나 차이나 1등이 1분 15초 플랫 1분 15초 0으로 1200m를 끊었다. 그러면 7등이 얼마나 했냐? 그러면 1분 뭐 16초 4 하게 되면 1.4초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마신으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안말과의 착차를 얘기할 때는 안말과의 착차를 할 때는 이렇게 착차, 머리차, 코차, 동차, 일마신차, 1과 2분의 1, 2와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그 표시된 값은 바로 한산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 하는 거예요. 보통 1마신은 0.20초 이걸로 계산을 하면 무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마신이 바로 0.1초가 되는 거죠. 0.20, 0.2초. 예. 그리고 경주마의 이제 속도는 평균 이제 15m/s. 그러니까 시속 60km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3년간 3,000개 경주, 최근 3년간 3,000개 경주를 환산을 했을 때 이런 표가 나오면서 보통 이제 한 50% 정도가 1과 4분의 1차 안으로 형성이 된다. 착차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누적 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구성비니까. 제일 많은 것은 이제 바로 여기 이 2분의 1차, 2분의 1 반마신이죠. 예, 반마신차가 제일 많이 있네요. 13.8%예요. 그러니까 반마신까지 차이는 이제 한 29% 정도, 30%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차, 뭐 10마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원래 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무 많이 차가 나면 이제 실격을 하고요. 주행 중지되는 거, 경주 제외, 발주 제외, 취소, 착변, 작순 변경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착차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착차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착순 변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좀 요약을 해서 쓴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착차의 한산 시간과 기술적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 뭐 사진 판정을 해서 제 착차를 가리는 건데요. 누가 빠른지 그런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럼 경주마의 이제 외곽 전기와 내적 전기의 거리 차이. 여기서는요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거리 손실을 계산하게 되면은 1000m하고 1700m는 추월 손실이 4.5m, 4.9m 정도 나와가지고 0.33초의 그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 1800m는 0.25초, 1200m는 이제 0.23초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장거리로 갈수록 이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장거리를 가면 이 차이가 없어요. 장거리는 마라톤 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라톤. 마라톤 뛴다면 뭉쳐서 그냥 뭐 듬성듬성 뭉쳐서 이렇게 뛰지 이 라인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 뭐 게이트 손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뛰는 거예요. 뭉쳐서 거리 차이, 그 게이트 이런 건 아주 그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주 습성에 따라서 달라요. 질주 습성은 이제 선행마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아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수입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게이트가 오히려 그 안쪽 게이트는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 그 손실 내용들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주로의 질주 속도 영향. 경주마 달리는 길을 경주로에서 코스, 이제 레이스 코스라고 하죠. 레이스 트랙, 레이스 코스. 미국에서는 레이스 트랙이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레이스 코스라고 합니다. 이 경주로를. 자, 그리고 이제 모래주로와 이제 잔디주로. 트랙과 더트와 트랙, 더트 트랙, 터프 트랙 두 가지를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잔디주로가 훨씬 속도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래주로의 이제 구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 모래주로의 구조 첫째, 경주로의 높고 낮음, 그 고조, 그러니까 경사가 졌느냐 안 졌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르막길이다 이거죠. 그 가천 경마장은 오르막길 경사도가 이제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경주정보에서 서울경마 출전정보에 바로 경주로 구조와 경주로 현황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경주로 구조에 보면 이렇게 경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자, 보면은. 자, 경주로 단면. 이렇게 되면서 직선과 자구간. 이게 이제 단면이에요, 단면. 요거는 이제 단면.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이렇게 설치하고 말들은 이렇게 뛰는 거죠. 그럴 때 안쪽과 바깥쪽이 이게 내측이고요. 이게 외측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하고 와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높은 부분, 이 부분이 추입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추입이 여기가 추입선이에요. 추입선. 예. 그러니까 안쪽 1번, 2번, 3번 안쪽 선행마들이 다 가면 일로 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질퍽질퍽해서 안쪽 게이트가 좀 그 추입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곤란한데 외곽에서는 여기는 모래가 좀 덜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흘러서 내리기 때문에 비도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지나가면서 흩어지면서 해가지고 바람도 불고 좀 별 영향을 받으면서요. 환경적인 그 영향, 기후, 뭐라 그럴게요. 기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모래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 부분이 추입이 잘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래가 없을수록 말은 잘 달리고 빠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가 없는 건 이 비 온 날, 그러니까 함수율이 많을수록 모래가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 지면에 대한 탄력 때문에 바로 이제 빨리 뛰게 되는 거고요. 기록이 빨라지는 거고요. 모래에 푹푹 빠지는 그 모래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주의 단면 이렇게 보였고요. 이쪽에는 이제 거리별로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거리에서 주로 이게 뛰어가 있는 그 경주 노선입니다. 노선 쭉 이렇게 가다 보면 1번 위치, 2번 위치에서 7번 위치가 여기가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5번, 6번, 여기 이제 4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8번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치가 이게 꼬린 지점인데 1, 2, 3, 4, 5, 6, 7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00m는 처음에 출발할 때 높은 데서 튀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쪽 2지점에 와서 이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직선주로 시작되는 점. 그 지점에 와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언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덕으로. 꼬린 지점까지. 그런데 그 언덕의 양이 이 0부터 4m 아닙니까? 이 1000m에 4m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4% 경사라고 그러죠. 몇 프로라는 경사도 퍼센트는 이 1000분의 1을 그렇게 퍼센트라고 그래요. 보통 100분의 1을 따지는데. 하여튼 그 4% 경사. 하여튼 이런 경사 이 정도는요. 경사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1000m에 4m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4m 폭인데 여기서부터 꼬리 지점까지는 여기 얼마 돼요? 2m밖에 안 돼요. 2m. 2m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400m. 400m에 2m면은 이 400m, 100m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m에는 50cm 아닙니까? 100m에. 그러니까 100m에 50cm 정도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경사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m 막 뛸 때 50cm 올라가는 게 무슨 경사입니까? 근데 사람은 느닷없이 말이야. 사람들은 야, 그거 오르막길이야. 그거 어려워. 그 추임마가 그 오르막길이라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 400m, 백색근이 400, 무산소 운동이 최대 600m, 500m, 보통 500m 정도 되면 고갈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은 거기까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들이 더 전력 지지 못하고, 처지는 거예요. 종반에 자꾸만, 실력이, 속도가 줄어드는 거다. 이게 경사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사로 영향도 있겠지만 경사로 영향은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따져보면 돼요. 여기 2m 아닙니까? 2m? 근데 여기가 꼬린 지점이죠. 여기가 무슨 지점이에요? 여기 시작 지점이에요. 이 직선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꼬린 지점까지 400m 아닙니까? 400m. 그럼 400m에 바로 2m 올라가니까 100m에는 얼마? 50cm밖에 안 돼요. 0.5m. 그럼 100m에 0.5m 언덕 높아지는 곳이 그럼 무슨 언덕입니까? 평지도 그 정도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게 경사가 되었다. 경사가 되었다 하는 것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걸
치버리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모래주로, 모래구조, 그 다음에 쿠션층, 그 뭐 경사, 뭐 이런 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함수율 표시 기준을 보면 함수는 1 내지 5%가 건조, 6 내지 9%가 이제 양호, 10 내지 14%가 이제 다승. 그리고 그 다음에 포화 불량주로는 이제 보통 1.5 내지 2% 2초 이상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때 15 내지 19%, 불량주로는 이제 2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주마의 질주 습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항자로 표시되면 이제 각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경주마의 질주 습성은 크게는 선행과 추입 이 두 가지로 나누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하면 선행, 선입, 추입, 자유, 도주, 연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불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 선행맘입니다. 선행 질주습성. 선행 각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출발부터 선두에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유형을 이제 선행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입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선입은 선행마를 뒤를 따라서 쭉 가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추월을 시도하는 유형. 이건 이제 선입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추입은 이제 처음에는 힘을 비축하여 중미에 따라가다가 종반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유형. 이것은 이제 추입마라고 그래요. 근데 자유는 선행과 추입을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형. 이것은 이제 자유형이라고 그러고요. 도주는 서형마 중에서 극단적인 선행이죠. 초반부터 압도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는 유형. 이런 식으로 이제 도주라고. 불명은 이제 경주마 각질이 이제 불명치 않은 그런 경우. 신마 같은 경우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진마 같은 경우가 이제 불명으로 이제 질주습성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질주습성에서 뭐 사람에 따라서 무슨 뭐 선행형, 선입형, 뭐 선입추입형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구분이라는 것은요, 뭐 카테고리를 분류한다고 이제 하는데, 인간이 이 태초 시대부터 하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분류였습니다. 뭐든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나눠보고, 돌멩이를 주스면 큰 놈 작은 놈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구분을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 양태라고 할까요? 본능이다 이거예요. 분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태초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분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류를 복잡하게 말이지, 선행형, 선입형, 선입, 추입형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가지로 구분이 돼야지. 아니, 수십 가지로 나눠지면 이건 분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분류가 아니라 복잡화하는 거죠. 복잡 다양한 거를 축소하려고 분류를 한 건데, 아니, 분류하다가 또 다시 역행을 해버렸어요. 더 복잡하게 됐어요. 그럼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분류는 아주 간단하게 한 2가지, 3가지, 4가지, 5, 6, 그 많아야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야지. 10가지만 돼도 아주 머리 빠가집니다. 이건 분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습니다. 뭐 A, B형, O형 분류하는 것도 한 4개.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은 것이 사각분류법이에요. 4가지 분류. 뭐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이 중대, 소대, 대대 뭐 해서 사각편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4개 정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이제 인식하기도 좋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각설하고 이와 같은 질주습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질주습성에 따라 승률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경주 전개의 양상이 다 틀려요. 그리고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 질주습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경주고래와 경주마의 질주습성에 대해서 몇 가지 특성적인 사항을 나열을 했어요. 제일 먼저 도시지 이론에 따르면 경주마는 초반 스피드와 종반 스태미너, 그러니까 스피드와 스태미너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에 치중되어 있는 말, 스태미너에 치중되어 있는 말. CD, DS, DI. CD가 뭡니까? 센터 오브 디스트리뷰션. 여기 이제 다른 챕터에서 판별 분석을 하는데, 이 판별점, 그러니까 분포의 중앙점, CD, 센터 오브
디스트리뷰션. 예, 판별 분석 이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도시 이론 그 이론을 따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스피드, 오른쪽으로 가면 스태미너라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 분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CD예요. 센터 오브 디스트리뷰션. 중앙에서 얼마나 이격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얼마나 이격이 돼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DS. DS는 뭐 도시지 인덱스죠. 도시지. DX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도시지 인덱스의 약자. 예, DS. 그것은 뭐야? 그 성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 자, 여기서 이 블로그에는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새 창에서 열어서요. 이 새 창이 열 수 없다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 그 인터넷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여하튼 여기에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시지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시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예. 하여튼 뭐 도시지론의 그 스피드와 스태미너를 어떻게 나누어서 원래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 5단계, 뭐 인터미디엇, 프로페셔널, 인터미디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클래식,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죠.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도시지 인덱스예요. 그 도시지 인덱스에서 그 혈통의 이제 부계하고 모계가 있는데, 부계가 70% 이제 받고, 그 유저는 이 한 대, 제너레이션 한 대 지날 때마다 2분의 1씩 이렇게 능력의 절반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대 지나면은 4분의 1, 3대 지나면은 이제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고, 안마르기에서는 이제 70% 받고, 순말에는 30%의 유전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초반 스피드, 종반 스태미너, 이 같은 2가지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리별로 다른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의 말은 바로 이 초반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1400m 스피드가 돼서 1000m, 하여튼 단거리에 아주 빠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에 빠른 말이, 장거리에 적합한 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반에 힘쓰는 말이 있고 초반에 스피드에 힘쓰는 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 통계량을 살펴볼 때 경주마는 경주에 따라 승률들이 달라지는 특성. 그러니까 경주마에 따라서 적성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 강점이 있는 적성거리. 예,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경마에서는 단거리는 통상적으로 1200m, 중거리는 1300, 1400, 1700, 장거리는 이제 1800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서울경마에서 편의상 구분을 한 거지요. 이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장거리는 3000m 이상이 장거리입니다. 뭐 지금 1800m, 2000m 이 정도는 중거리에 불과해요. 이 단거리는 물론 이제 1400m까지도 단거리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구분이 좀 이제 폭이 좀 큽니다. 외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걸 좀 줄였어요. 예, 우리나라 환경이 이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경마는 동네 경마예요. 아직 뭐 파트 2 뭐 진입했느냐 어쩌니 뭐지만 아주 우스운 거죠. 예. 경주에 대한 그 발매는 전 세계 7위입니다. 일본이 1위고요. 그렇지만 경마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후진국 중에 가장 후진국이에요. 예. 그리고 세금도 엄청나게 거두면서 경마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말라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계 결과에 의하면, 단거리는 선행마가 유리하고 장거리는 추임마가 유리합니다.
이 밑에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통계량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이제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경주마는 이제 통상 경주거리가 늘어날수록 경주거리 적응이 필요하며 첫 줄주시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첫 거리는 좀 천천히 간다 하는 거예요. 첫 거리에서는 탐색전이 많다. 거리 재보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조교사 마방의 의도라고 한다면 마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주마가 거리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m만 계속 뛴 말이 1400m를 뛰면은 1400m 제대로 못 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스포트 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스포트를 해야 되나,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1200m에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1300m 뛰면은 어디에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갈피 못 잡는 거예요. 어디에서 최종 스포트를 해야 될지, 힘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습관화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습관화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습관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거리라는 것은 상당히 적응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거리 적응이 필요하며 첫 출시식 성적이 저조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1400m가 그래요. 1400m는 선행마의 무덤이라고까지 이렇게 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00m 비록 이제 1200m에서 200m 늘었지만 상당히 좀 경주 전개가 어려워요. 뒷심이 필요하다 이게요. 1300m가 그렇죠? 1300m는 1200m에서 불과 1100m 늘어났지만 이게 상당히 뒷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300, 1400m는 추임마가 유리한 선임마, 추임마들이 유리한 그런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산마의 지구력이 부쩍 늘어서 지금 극복하는 추세이나 국산 선행만 여전히 1700m 이상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1700m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이상 1800, 2000만 뛸 때는 외산마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1700m는 비록 중거리에 해당되지만 페이스가 가장 느린 경주로 조사되겠다. 그러니까 1700m하고 1200m 하고요. 거리차가 벌써 500m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700m는 1400하고 1400이 1400에서 300m가 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경주가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1200m와 유사합니다. 1700m는요. 이 기록의 특성치를 통계량을 쭉 뽑아보면요. 1200m가 이제 최선의 질주로 해서 힘들게 뛰어갔지만 1700m는 느릿느릿 가거든요. 무슨 2초나 차이 나요. 경주 속도가 2초나 차이 나요. 그럼 느리게 갔다는 거예요. 최선의 질주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경주마가 아니면 그냥 보통 말이 그냥 뛰면은 1000m 아니야 10,000m도 갑니다. 경주마가 그냥 설설 뛰어가면은요, 뭐 2, 3,000m 가는 거는 무서워요. 1시간 동안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옛날 파발마라고 해가지고 우편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종일 달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2번 갈아타고 막 그런 거. 파발마라는 거 그게 바로 역전이었어요. 역이었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주마가 그냥 하루 종일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페이스에 따라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린 경주의 1700m는 1200만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00m도 보통 이 편성에 따라서 빠른 선행마가 없으면 그 경주는 느린 경주라서 1200m 뛰던 말들도 막 입상하고 첫 거리지만 그냥 넘어가고 잘 뛰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1700m. 1800은 좀 다릅니다. 1800은 1200 아니야 1400m로 경험을 해도 1800은 한번 쉬어갑니다. 대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선행마는 아주 지옥이에요. 1800m는. 선행마는 장거리 1800m부터는요. 선행마 입상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산마는 외산마에 비해서 지구력이 약하고 1400m 이상 기록이 저조하며 거리가 넓을수록 또는 혹은 1400m 중장거리의 추임마가 유리합니다. 거예요.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순말은 단거리 스피드에 유리하고 덩치가 적은 앞말은 지구력 관리에 유리하다. 옛날에는요, 초보 시절에, 처음에는요, 이 체구가 적은 말이 이 장거리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쓸 걸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앞말과 순말을 얘기를 할 때요, 원래 순말은 이 스프린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피드에는 순말, 그 다음에 지구력에는 앞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말은 체구가 적지 않습니까? 순말은
추가 크고. 그래서 체구가 적은 말이 장거리는 잘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아는, 응? 보통 거꾸로 알죠. 예. 등치가 좀 커야 장거리 잘 뛸 줄 알죠. 그게 안 그래요.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마라톤 뛰는 거. 등치가 큰 사람이 마라톤 잘 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거리일수록요, 응? 아주 빼빼 마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 날렵한 사람이 더 잘 뜁니다. 예, 그런처럼 이 앞말은 지구력, 그리고 순말은 이제 단거리 스피드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새로 알아두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관념하고 좀 배치되는, 틀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자, 한편 이와 같은 자립싸움에 관계없이 경주마의 습성은 초반보다는 종반에 힘을 쓰는 늦깎이 질주습성, 추입형 마필의 경우는 입상의 패턴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원형 경마장에서 이제 우승마에 하다 보니까 경주 전개를 고려하게 되고 경주 전개는 경주마의 질주 습성에 따라 특이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주 습성은 처음에는 이제 선행 추입이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자유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도주가 나오고, 이렇게 명명하게 돼서 6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선행형, 선입형, 선행형 추입마, 뭐 선입형 추입마,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잘못된 구분법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태초부터, 예, 분류의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류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개가 넘어가면요, 예, 이건 분류 자체가 아닙니다. 더 복잡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내로 줄여야지. 여기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 6개 이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건 분류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복잡하게 만드는 복잡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분류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수의 질주 스타일. 그 기수 질주 스타일하고 이제 경주마의 질주 습성하고 이게 기승호흡이라고 할까요? 예, 그거 좀 일치하면은 더 유리한 강점을 갖는다. 아니면 그 반대되면요, 좀 입상에 좀 핸디캡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000m는 지금 없어졌지만 1000m가 없어진 이유는 선행마가 매우 유리해요. 안쪽 선행마가 아주 유리한 게 1700m도 그렇지만 1100m가 아주 유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1100m는 사라졌어요. 예. 자, 그리고 경주를 주도하는 선행마라는 말이 있어요. 예. 경주는요, 선행마, 추임마라는 것은요, 원래 없는 거예요. 추임마가 무슨 경주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경주마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뛰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못 뛰다가 뒤에서 날라오고 뭐 이런 그런 거. 그럼 못 하고 있어 지금 날라옵니까? 그래서 추임마라는 것은 이 어부질이에요. 어부질이고 기회를 노려서 뒷심을 발휘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죽어야만 오는 거예요. 예, 게임 메이커는 역시 선행마가 하는 거예요. 예, 경주를 주도하는 게임 메이커는 선행마고, 이 경주마의 경주 자체가 바로 선행, 그러니까 먼저 달리고 스피드를 내는 그런 말들이 우수하게, 그런 말들이 이제 승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 경주다 하는 거예요. 추입은 바로 이제 어부질이라는 거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리고 질주 습성 통계량 문법. 이제부터는 이제 통계량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기 통계량.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은 통계량은요, 표를 보는 것은요, 이거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는 아주 한눈에 그 표만 보면은 그냥 쉽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더 아주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 글들은요 아주 복잡해요. 예, 그렇지만 표는 한 번 보면 딱 요점을 딱딱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표가 더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습성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예, 아주 경마 연구에 있어서 이 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처음에 이 통계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뭐 배당파이 나오고 다 표 아닙니까? 이 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표를 잘 볼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자, 보면은 이것도 그런 의미로 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최근 3000개 경주를 기본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밸류니 뭐 프리퀀시라는 뜻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를 일부러 갖다 쓴 게 아니라
SPSS에서 뽑으면 바로 이제 영어가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번역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석만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자, 이게 통계적인 분포를 볼 때 뛴 결과로만 보고 판정을 하면 어떻게 질주했나 이런 걸 보면은요, 멋대로 한 것이 이제 12,096, 이게 41%예요. 근데 선행으로 나갔던 것은 이제 17%, 선입은 이제 21.7%, 취입은 20.2%,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기초 분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아놓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바로 이 뒤에 있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각지를 정해줬는데, 정해진 이제 경주마의 분포들은 이렇게 됩니다. 도주는 이제 6.5%, 선행마는 이제 10.8%, 합하면 17.3%가 되는 거죠. 선행마와 도주는 이제 함께 묶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임마는 이제 29.9%, 대개가 이제 선임마가 되는 거예요. 한 30% 되네요. 그 다음에 자유는 선행도 나갈 수 있고 취입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은 이제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6.2%,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취입마는 이제 23.4%.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경주마를 이 도준이, 이 선입이, 취입이 이걸 부여해 주다 보니까 이러한 분포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분포를 강제로 맞춘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질주 습성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질주 습성을 평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을 했다. 여기서 이제 C는 이제 3코너, D는 이제 4코너 착순이고요. R는 이제 최종 착순입니다. 이제 훑어보시면은 이 논리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SPS에서 직접 쓰는 이제 로직이에요. 코딩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예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질주 습성을 평가하는 인덱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도한 비율, 선행 나간 비율 얼마, 선임 취입 비율이 얼마인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무, 선, 추, 입, 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분류하는 그 로직을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것을 읽고 이런 참조하고, 이 표를 이 통계를 볼 때 도주는 어떻게 정의를 했나, 선임은 어떻게 됐나, 이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마 질주습성별 승률 통계량. 이제부터는 이제 승률 통계량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기서 패스는 이제 복승, 페일은 이제 실패. 그러니까 요 한 라인이 전체에서 복승은 얼마였고 실패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건들과 퍼센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는 이제 단승이에요. 위는 단승으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단승에 반대되는 루즈, 실패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카운트 민 퍼센트에서 민은 복승률이요. 복승 평균. 이게 단승일 때는 단승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는 경류수, 카운트 퍼센트는 구성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표에서 도주마하고 선행마는 이 입상률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패스니까 입사 복승률이 아닙니까? 바로 30.2%하고 20.2%.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마에서 선행마가 무조건, 선행마 노름의 경마는, 선행마가 벌써 50.4%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선행마가 다, 이게 절반 이상 선행마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도주 30.2%, 선행 2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거리에서는 어떠냐? 단거리에서는 또 단승률이에요. 이번엔 복승률이 아니고, 여기는 복승률을 봤죠? 이번엔 단승률을 보시면은, 단승률을 보면 선행마가 14.18%, 역시 선행마의 단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평균 8.85%예요. 단거리 단승률이기 때문에요. 단승률 뭐 11분의 1 정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마리라고 했을 때 1분의 11, 9%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8.86, 8.85. 단순히 보통 평균은 8.85라 이거죠. 그런데 선행마는 이보다 훨씬 우수한 14.18%다. 단승률이 그래요. 그 다음에 선입 9.5%, 추입 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질주 습성 복합별 복승 구성비. 이것은 뭐냐면, 두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복승이라면 한 마리는 선행 들어오고 한 마리는 뭐 추입 들어온다든가 한 마리는 선임만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구성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마 두 마리가 들어온 경우는 단거리에서는 18.2%,
선행마, 선인마 들어온 것은 34.1%, 선추가 들어온 거는 12.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선행마하고 선인마가 들어오는 33.1%의 복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거리에서는 어떠냐? 중거리에서는 선인마하고 추인마의 형태. 1등 선입, 2등 추입, 또는 이제 2등 선입, 1등 추입.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선인마와 추인마의 결합 형태가 바로 29.6, 거의 30%에 이르면서 1등이다. 이거예요. 중거리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장거리에서 가면 또 이 선입, 추인마를 유리하면서도 바로 추입, 추인마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26.2%. 다른 거 같은 경우는 10.9%하고 단거리에서는 추입, 추인마는 거의 못 들어옵니다. 3.1%지만 장거리로 가면 추인마 2마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단거리도 선행마 2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18.2%나 되고요. 장거리로 가면 또 반대로 3.4%입니다. 선행마 2마리 거의 입상을 못한다. 중거리에서도 어렵습니다.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18.2%다. 이런 식으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지전개 유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지전개 유불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게이트 유불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지전개 유불리의 대부분이 게이트 문제예요. 게이트 문제. 경지전개 유불리의 게이트 문제 말고 또 한 가지는 또 있죠. 뭐냐? 바로 이제 유불리 평가되는 요소도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전개 강도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게이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쪽 게이트는 상위 원형 경마자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경지별 내선거에서는 길게 차이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안쪽이 유리합니다. 이것은요, 만국 공통이고 어느 누구나 다 안쪽이 유리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론이 제기될 수가 없어요. 안쪽이 당연히 유리하고 사람들 뛸 때도 말이죠. 육상 경주에서 보면 트랙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앞쪽으로 거리 손실을 개선해서 앞쪽에서 뛰게 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길이를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길이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쪽이 유리한 거죠. 당연히 안쪽이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경마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경주 육상에서 뛸 때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장거리. 마라톤은요. 이거 뭉쳐서 그냥 뜁니다. 그냥 선도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요. 아무 데서나 뭉쳐요. 저기 한 5m 뒤에 10m 뒤에서 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몇백 명씩 뭐 500명, 200명, 100명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뭉쳐서 뛰게 됩니다. 뭉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게이트의 유불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마라톤 경주는. 왜냐? 장거리이기 때문에 게이트 영향은 아주 근소하다는 거예요. 아니 1000m 뭐 42km를 뛰는데 무슨 게이트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육상경주 100m나 200m나 400m나 이런 데에서 이점을 게이트 이점이 있지. 그러니까 안쪽 번호가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에서는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점이 없습니다. 오차로도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뭉쳐서 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마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장거리라면 경마도 뭐 2000m, 1800m 되면 게이트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게이트 문제가 안 됩니다. 게이트하고 상관없어요. 게이트 이점이 없는 거예요. 장거리 2000m 뛰는데 무슨 게이트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장거리에도 추임마나 선행마 이 경주 입주 습성에 따라서 달라요. 추임마의 경우는 게이트 이점이 없는 거예요. 추임마는요 오른쪽에서 뛰나 왼쪽에서 뛰나 안쪽 게이트나 바깥쪽 게이트나 상관이 없어요. 추임마이기 때문에 선행 다툼을 안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안 하거든요. 거리 손실이 이거 생각 안 해요. 추임마는 뒤에서 그냥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추임마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를 뛰면 갇힌다 그래요. 갇혀서 선행마들이 앞쪽으로 딱 나가기 때문에 이 질주를 방해해버려요. 그 진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오히려 추임마는 외곽적으로 빠져 있어야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지상정, 그러니까 개념, 관념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걸 관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관념을 떠나서는 통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도 타당하고 유의한 결과 유의성과 타당성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가지고 1400m 되도 않는 그 14도 출주, 여러 마리 출주하게 되면 그거 뭐 장거리죠.
그리고 여러 마리 출주하는 거 장거리고 또 1400m 뭐 이렇게 되겠네요. 1400m는 선행마가 먹히지 않는 선행마의 무덤이 1400m인데 그걸 갖다가 뽑으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게이트의 유불리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아래상을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타당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계가 맞는, 통계는 과학이고, 그 다음에 과학은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하면서 엉터리를 뽑았어요. 엉터리 뽑은 자체로 다 답안지에 빵점이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답안을 갖고 그걸 주장하면, 통계를 주장하고, 뭐, 수학을 주장하고, 진리를 주장하면 됩니까? 그건 틀린 방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구성비를 산출하기보다는 직접 승률, 복승률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구성비를 산출하는 건 간이식으로 평가하는 게 구성비 산출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승률, 복승률 직접 산출해야지. 1번 게이트 해서 뛰어서 1번 게이트 뛴 놈이 직접 1등을 얼마 했고 2등을 얼마 했고 그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비는 뭐예요? 그냥 전체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다. 승률하고 복승률을 따지 않고 비율을 갖다가 계산한 거예요. 이건 부정확한 거죠. 예. 그 다음에 14도 출주의 경우는 장거리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14도 출주 뽑아놓고 이거 공평하게 잘 뽑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는요 14도 출주가 없어요. 1000m 14도 출주 예전에는 했는지 몰라지만 지금 10년 근 10년 동안 14도 출주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규정으로 금지시켰어요. 사고 난다고. 그 1000m 처음 뛰는 놈들이 14마리 우글우글 해가다 보면 더러 부딪혀서 사고 난다고 해서 단거리 1000m의 경우는 12도까지만 출주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단거리가 빼진 건데 14도 출주한 경우는 단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예. 장거리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지향하고 굳이 출주 두수를 하려 되면 12도 출주가 좋다. 단거리 1000m는 12도 출주가 있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마라톤처럼 장거리는 게이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지어야 된다. 마라톤 아까 얘기했죠? 뭉뚱그려서 막 뛰고, 이 게이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한 1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에서 이렇게 라인에 딱 붙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쳐가지고 그냥 대충 뜁니다. 대충 그 출발선 딱 꺼놓고 뒤에서도 뛰고 앞에서도 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시에 그 게이트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장거리는. 예. 그 다음에 추임마의 경우는 게이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고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 이점 평가 시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따라서 선행마 단거리 12도 출주로서 충분한 자료수와 함께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통계 데이터 DB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안쪽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유리하는 그 어느 정도 유리했는지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냈습니다. 1, 4번까지 유리하고 1번까지 유리하고 몇 번까지가 유리해서 결국에는 얼마만큼 유리하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비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승률로 복승률로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본 거고 이건 정밀하게 본 거죠. 정밀하게 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여기 명확히 짚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 단거리 경우는 안쪽이 3.5% 유리하고 중거리는 1.3% 이거는 0.5%에서 3.5%는 상당한 이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거리 장거리로 가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장거리는 오히려 바깥쪽이 유리해요. 17.0하고 17.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거리는 뭐냐? 추임마들이고 장거리는 게이트 이점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게이트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14도 출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장거리로만 뽑게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그러니까 잘못된 표본을 추출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를 보면 질주습성에 따라서 또 선행하고 선입하고 추입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선행마의 경우는 31.6%의 최고가 있고 전체 안쪽이 5.4%. 그 다음에 선입마의 경우는 1.2%하고 추입마의 경우는 뭐 1.48% 정도인데 선행마의 경우는 5.38% 상당한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들 내용은 인게이트하고 아웃게이트를 전부 다 구분을 했어요. 인게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뭐 물론 5번까지도 정할 수도 있고 절반은 8번까지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7번이 절반이죠. 7번까지도 정할 수 있지만 여기선 4번까지로 정했습니다. 4번까지로 정했을 때 이런 차이가 보인다.
차이를 보인다. 얼마나? 5.38%.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5.38포인트, 2.38%포인트요. 자, 인과 아우트를 이렇게 위에서도 인과 아우트를 구분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3.5%포인트, 여기는 5.38%포인트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별로 그렇다면은 이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선행마인 경우 1200m인 경우 요것만 뽑으면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1200m인 경우는 지금 3.5포인트 유리하지만 1200m와 선행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7.5%, 7.64포인트 유리합니다. 7.64%포인트. 예.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실제로 통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끝에서 두 번째인데 경주전개 분석 및 유불 평가. 경주만 이제 집성을 파악합니다. 집성별 빈도율을 통해서 상대마들과 집성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환 선행력과 추입력. 그러니까 선행력, 추입력, 능력을 가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초반 선행을 나선 마피를 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 선임마들과 그 상대 선행 능력을 통하여 선두 그룹을 형성할 마피를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반 추진력이 강한 추임마를 가려내고 선두 그룹과의 추이 가능한 격차를 예측합니다. 선행마에서 게이트 유불리 점과 경주거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전개강도 중 선행마 수에 따른 전력 손실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선행마들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고 모래를 맞는 선행마들은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선행은 모래를 맞지 않고 전력 손실이 없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외곽 신청한 말, 이것은 선행마는 저 초반 선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승기소와 질주 스타일은 경주마의 질주 습성과 부합되는지 살펴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전개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불리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아울러서 외곽 신청마 이제 복순위를 뽑았는데, 그건 이제 근소하게 한 1.27% 우수하다 하는 거예요. 외곽 신청마. 외곽 신청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선행형이냐 아니면은 추입형이냐인데, 만약에 선행형일 경우에는 외곽 신청마들은요, 초반에 무조건 나와서 저 선두를 잡아야 돼요. 그럼 전력 손실은 무조건 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악벽 문제 때문에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요. 그렇게 해서 선두를 잡은 놈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놈은 힘들고, 그렇게 전력 손실을 해가면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박빙의 그 경주 능력이다 그럴 경우에는 전력 손실한 놈이 이제 지게 되겠죠. 예, 그런 불리한 점이 있어요. 역시 외곽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것보다 아예 왼쪽 최외곽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최외곽의 유리는 바로 이렇게 1.27%포인트 유리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전개강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개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전개강도는 뭐냐? 선행마 수요가 얼마나 있냐? 게임 메이커는 선행마이기 때문에 선행마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마가 한 마리도 없는 경우 0, 선행마가 한 마리 있는 경우 1, 그래서 두 마리 있는 경우 2, 세 마리 있는 경우 3, 네 마리 이상 있는 경우는 4로 해가지고 총 5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두 가지 특성을 이제 여기다 통계로 뽑아야하는데, 일단 전체를 살펴보면 선행마가 없는 경우는 어느 말이든지 선행을 나서게 되기 때문에 그 선행을 나서게 되는 경주마가 유리하게 됩니다. 예,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유마들이 추입을 하던 자유마들이 선행마가 없다 그러면 이 선행을 나설 수가 있어요. 그때 입상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선행마 1등 편성이 된 건요, 이거는 말필로예요. 말필로. 단독 선행이거든요. 단독 선행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랬죠. 모래를 안 맞아요. 그리고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이점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여기 승률도 보면 단독 승률이 얼마예요? 단독 선행이. 단독 선행이 가장 유리한 29.5%에서 가장 유리하게 나타났어요. 29.5%. 다른 거 10% 뭐 이 정도에 비해서 훨씬 높죠. 선행마가. 그리고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선행 나서는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되느냐. 선임마하고 자유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유마가 26.84%예요. 자유마가, 선행마에도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지만, 자유마들이 이제 선행으로 돌변을 해서, 선행을 나갔을 때 선행력이 좀 더 우수한 말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선행마가 없으면 당연히 선임마가 더 우수해야 될 텐데 수표를 보니까 안 그렇다 이거예요. 예, 자유마 속에는 예, 더 선행력이 있는 놈이 추입하고 선행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선행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달릴 때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 긴 시간 예, 경청해 주시고 예,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